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1년 8월 4일 수요일입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국가가 존립하기 위해서는 국가 안보가 확실해야 경제도 있고 정치도 있고 사회도 있고 문화도 있고 예술이 있는 겁니다. 그건 상식 아니겠습니까? 이 스텔스기 도입을 반대한 일대 스텔스기가 뭡니까?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무기가 바로 스텔스기입니다. 우리의 비행기 동체는 안 보이면서 가서 기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무서워하죠. 근데 지금 조선일보 특종 기사로 나옵니다. 스텔스기 도입을 반대한 일당이라고 나왔습니다. 그 일당이 북한 공작원 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지금 수사 중이라는 이 부분. 오죽 심했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예? 북한 공작원 지령으로 미군 최신의 그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벌인 혐의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이걸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서 4명 중 3명이 지금 구속된 사건과 관련해서 국정원은 이들 중 일부가 중국 모처에서 북한 공작원인 조띨띨, 리띨띨, 김띨띨 등 3명을 접촉해서 다양한 북한 지령을 받은 뒤에 북한 내에서 국내에서 이거를 실행한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간첩과 접촉해서 했다면 이거 간첩 혐의 아닙니까? 지금은 간첩이 보이지 않는 세상이 됐지만 말이죠. 이게 말 됩니까?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스텔스 그걸 반대를 이런 소위 간첩의 지령, 북한 지령을 받은 뒤에 국내에서 이를 실행한 혐의를 확인했다니까 그렇다면 이들은 간첩 혐의 아니냐. 그 과정에서 북한 공장으로부터 활동비도 수령 받은 혐의도 지금 받고 있다니 이게 나라가 이게 무슨 나라가 이렇습니까? 이 조선일보가 종합 취재한 부분입니다. 이들은 F-35A 도입 반대 투쟁 말고도 또 이지됐다는 겁니다. 2018년 12월로 거론되던 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추진 활동, DMZ 평화 인간띠 활동, 그게 뭐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DMZ의 평화 인간띠 활동 인간띠 좋아하네. 에이? 통일밤 묘목 100만 그루 보내기 운동 그런 활동까지 다 벌였답니다. 그런 활동 벌이는 사람들이 이제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츄에이션이 됐네요. 국정원 등은 이를 북측 지령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국정원이 좀 미미하다고들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국가관이 있는 분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 네. 이 국정원의 이 모습이 국정원이 그렇게 보고 있다 하는 건 틀림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국정원과 검찰은 이들이 수년 전부터 북측과 접촉한 사실을 확인해가지고 지금까지 확인된 활동 외에도 북측 지령을 받아서 이렇게 뭔가 지령대로 이렇게 실행에 옮긴 이런 사실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는 추정 아래 지금 있는지 없는지 수사를 지금 벌려나가고 있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이들 사명인데 2017년 5월 대선 당시에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특보단에 참여한 이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점점 가관입니다. 네. 당시 충청 지역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이들을 포함한 노동단체 또 뭐 전직 현직 간부들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 열고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여망을 실현할 문재인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 하고 지지선언을 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지령에 따라서 스텔스기 반대를 하고 활동 공작비도 받고 이게 뭡니까 이게? 그 공작비도 받았다는 혐의가 있어서 지금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수사 공작비 받았지 않느냐 그걸 지금 열심히 추적 수사 중에 있다라고 지금 이 언론은
취재 결과 말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서 회합, 통신, 이적, 동조, 찬양, 고무, 잠입, 탈출, 국가보안법에 대한 대부분 혐의를 적용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완전히 간첩 혐의 아닙니까? 간첩 혐의죠. 이런 간첩 혐의를 진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에 지금 얼마나 있을까요?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내용이라서 더 확인은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당히 앞으로 이것은 큰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국가 안보의 가장 중추인 스텔스기, 이거를 방해를 했다니 말이죠. 조직적으로 말이죠. 간첩들과 접선을 해가지고 북한 공작원들과 접선을 해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이 4명 가운데 법원에서 유일하게 영장이 기각된 손모 씨는 이 조선일보와 통화에서 국정원이 적용한 혐의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손 씨는 구속된 사람 중 2사람은 부부로 중국에서 만난 사람이 중국 사람인지 북한 사람인지 알지도 못했는데 수사기관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 받았다고 몰고 간다면서 20년간 국가기관이 간첩단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20년간 국가기관이 간첩단 사건을 어떻게 조작합니까? 20년간이나 국가기관이 간첩단 사건을 조작해왔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을 왜 석방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간첩사건 변론을 자발적으로 또 맡아온 단체가 어디냐면 민변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원. 민변 아시죠? 어떤 민변 변호사는 당초 이들에 대해서 변호를 맡았다가 지난 27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다음날 갑자기 사임해버렸습니다. 그 뭔가 있죠. 뭔가 이게 냄새가 나니까 이거 변호했다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뭐 안 들었겠습니까? 정말 대한민국 이 미스텔스기 도입을 반대한 일당이 북한 공작원 활동비 받은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으니까요. 이게 백일화에 드러나서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충격을 또 줌으로써 북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지금 도처에 이런 일들이 만약에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본다면 이 나라에 참 암담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나라가 안팎이 시끄럽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대선 문제 때문에 날로 전부 거칠어 가지만 지금 야권은 그래도 이 대선 주자들이 모두 다 하나같이 훌륭한 그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 분도 이렇게 탓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주자들 가지고 아름다운 경선을 펼쳐서 그리고 나중에 단일화를 시켜서 가야 되는데 결국 이준석이가 산통을 깨버렸습니다. 안철수를 협박을 하다가 일주일 내로 들어와. 안 들어오면 합당할 거냐 안 올 거냐. 예스냐 노냐 대답해. 그 다음 주는 내가 휴가야.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요. 이 말이 그리고 계속 조롱합니다. 안철수를 계속 조롱. 안철수는 야권 단일화를 시킨 그래서 서울시장을 만들어낸 굉장히 훌륭한 정치적 업적을 이루는 진화된 정치인, 아주 훌륭하고 순수한 정치인입니다. 이런 분을 계속 약을 올리는 저 이준석의 그 머릿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걸 생각하면서 꼭 어려울 때, 꼭 뭔가 잘 대해 나가려고 할 때 속된 말로 산통 깨는 자가 하나씩 나타난다 하더니 바로 이자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미어질 듯 분노가 치밉니다. 적은 내부에 있었구나 이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고위원들이 나서서 최고위에서 모든 것을 다 집행하는 이 대선을 이준석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네. 내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활성되고 또
한미동맹이 굳건한 그 안보 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과거와 같은 영광을 또 영광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러한 태양이 대한민국의 태양이 내일 새벽 분명히 다시 떠오를 걸로 확실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